중국이 물건이 워낙 싸다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싱을 하시거나 이곳을 방문하시게 되면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투어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원가만 보고 이곳이 저렴하다라고 해서 빠르게 선택하는 거는 절대로 내 눈에 단순히 좋아 보여서 감각을 믿고서 구매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은 판단이다. 제가 10년 전에 일본 구매 대행을 이제 막 처음 시작할 때였었어요. 그때는 온라인 판매를 해봤던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건을 내가 팔아본 적도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물건만 싸기만 하면 좋은 가격으로 제가 판매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처럼 아니면 초보자분들처럼 일본에 가서 좋다는 제품을 저렴하게 사서 한국까지 가져와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보통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말 싸다고 생각해서 물건을 가져왔는데 한국에서 이미 일본에서 산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팔려고 보니까 이게 판로라든지 마땅히 판매를 하고 있던 제가 루트가 없다 보니까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를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거를 좀 절실히 느꼈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 이웃 시장을 오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이거 중국도 다르지가 않구나. 초보자분들이 요즘에 중국이 물건이 워낙 싸다고 하니까 이웃라든지 광저우,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좋은 물건을 싸게만 구하면 내가 한국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웃 시장이라든지 광저우 박람회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싱을 하시거나 이곳을 방문하시게 되면 100% 거의 99.9%가 아니라 100% 실패한다고 저는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초보자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알고 이곳을 방문하셔야 되는지를 7가지 정도로 소개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요, 바로 계획 없이 방문한다라는 점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웃 시장이라든지 일본을 간다든지 광저우 박람회를 간다든지 할 때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뭔가 있겠지, 그곳에 가면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충분한 사전 조사와 정보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웃 시장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인데 광저우 박람회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은 제가 자주 가서 상당한 경험과 구력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것은 또 다른 곳이구나.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이 어느 쪽에 또 많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곳에서 내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아이템은 뭔지, 그런 계획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져왔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초보자들 입장에서 거기 가면은 뭔가 빛이 있겠지, 아니면은 돈을 벌 수가 있겠지, 좋은 제품을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무조건 첫 번째로는 어떤 제품을 내가 판매를 할지, 아니면 어떤 제품을 소싱을 할 것인지, 어떤 제품을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제품은 어떻게 팔 것이고 그 제품은 어디에 중점적으로 있고 그 중점적으로 있는 곳에서 어떤 동선으로 내가 다닐지, 그리고 방문에서는 어떻게 가격을 협상하고 좋은 협상 가격을 이끌어내서 내가 물건을 살지, 금액은 또 얼마 정도 발주를 할 것인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많이 하는 실수는 계획 없이 방문을 하는데 그 계획 없이 방문하는 점은 그곳에 가면 뭔가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는 방문하시면 안 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많이 하는 실수는요, 바로 많은 분들이 생소하다는 이유로, 중국이 무섭다, 어렵다는 이유로 투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곳에만 방문하더라도 한국인 분들이 5명씩, 많게는 10명씩 짝지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것을 실수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우선은 투어 비용이 첫 번째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항공비를 제외하고 보통 적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까지 비용을 부르는 곳이 많은데,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과연 3명, 4명, 5명과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것을 투어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절대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아이템들이 저마다 다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없을 수도 있는 것부터가 제가 벌써 실패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웃시장 투어를 모집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수도 있다. 하지만 다니다 보면은 찾게 된다. 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일단은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어떤 제품을 찾아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 계획이 서야 되고, 그리고 투어가 아닌 개인적인 일정으로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투어 신청을 오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비용만큼의 값어치를 하는가라고 봤을 때는 절대로 그 비용만큼 값어치를 하지 못한다예요. 왜냐하면은 아이템이 저마다 다른데 3명, 5명씩 가가지고 상점에 가서 이 제품 저 제품 만져보면 내가 주인 입장이라면 그것을 좋아할까요? 여기 상인들이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면 알아요. 이 사람들은 구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대로 응대를 안 해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투어를 오시기보다는 차라리 중국어 통역이 가능한 가이드를 찾으셔가지고 혼자서 계획을 잡고 다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런 이웃시장 투어 가이드라든지 박람회 투어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비추천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실수는요, 바로 원가만 보고 판단한다 인데요. 초보자분들은 이 제품이 예를 들어서 10위안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 10위안의 제품이 한국까지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계산할 줄을 모릅니다. 왜? 내가 무역이라든지 정상적인 수입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물건이 한국까지 도착을 했을 때 얼마가 원가가 되고 어떻게 내가 이걸 판매해야 할지를 계산이 제대로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보자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물건을 한국에서 시장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시장가 대비 얼마에 내가 중국에서 소싱할 수 있어야지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것을 계산하셔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를 들어서 10위안에 내가 봤다라고 하면 이 이웃시장이라는 곳은 정말 많이 넓기 때문에 A라는 상점, B라는 상점, C라는 상점, D라는 상점 발품을 많이 팔면 팔수록 좋은 제품, 좋은 가격에 소싱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절대로 원가만 보고 이곳이 저렴하다라고 해서 빠르게 선택하는 거는 절대로 금지다. 그래서 여기는 1, 2위안 비싸더라도 포장이 좀 좋은 데가 있어요. 아니면 AS라든지 그런 곳을 찾아서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그래서 꼭 가격만 확인하고 물건을 셀렉하지 않는다. 네 번째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요, 바로 미니멈 수량을 확인하지 않는다 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10위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위안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최소 구매 수량이 500개예요. 근데 아까 12위안에 구매를 하는 곳의 최소 구매 수량은 10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2위안의 차이가 500개 정도의 수량이 되면은 큰 금액은 맞아요. 그런데 초보자 입장에서 500개를 갑자기 수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리스크가 높을까요? 아니면은 10개만 수입하는 게 리스크가 높을까요? 당연히 수량 낮더라도 금액 조금 높은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MOQ가 얼마인지 무조건 물어보셔야 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 물건이 잘 팔린다면 아까 500개라든지 구매 수량을 더 많이 해서 낮출 수 있는 업체에 가서 구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12위안 했던 업체가 500개를 구매하면 더 낮게 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보자들이 무조건 최소 구매 수량이 낮은 것에서 구매를 하는 게 리스크를 덜 가져가는 방법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실수는 바로 한국 판매자를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동네에 편의점 가게를 하나 연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방 100m 안에 편의점이 하나 생기면 여러분들 매출이 줄어들까요? 늘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죠. 내가 어떠한 금액을 투자해서 물건을 판매한다라고 하면 경쟁사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국에서는 과연 이 제품을 얼마에 팔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서칭하고 미리 조사해 오셔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나는 이 제품을 한국에서 10,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검색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7,000원, 8,000원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비자가 굳이 10,000원에 구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 그 시장가 이하의 금액으로 소싱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는 게 5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6번째 실수는요, 샘플 없이 바로 발주한다 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웃 시장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물건을 직접 볼 수가 있으니까 1688이라든지 알리바바보다는 그런 걱정이 조금 덜 하실 텐데,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개 존재하긴 합니다. 어떤 거냐면 패키징, 박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포장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이 조금 필요한데, 샘플을 받아보고 어느 정도 몇 번 판매를 해보고 리뷰도 받아보고 소량 테스트 판매 후에 내가 이거는 정말 잘 팔리는 제품이고 확신이 서는 제품이다 라고 할 때 대량 발주를 늘리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내 물건에 팔릴 이유가 있는 제품을 팔아야 한다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물건을 팔 때는 가격이 꼭 싸야지만 판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격은 그 하나의 일부이고, 예를 들어서 기능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싸게 가져와서 가격으로 경쟁사를 이길 수 있다든지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판매가 되는데, 내 눈에 단순히 좋아 보여서 아니면 내가 단순한 경험에 의해서 이 제품은 잘 될 거야 라는 감각을 믿고서 구매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은 판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내가 만약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면 반드시 팔릴 이유가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제품은 소비자한테 분명히 이 이유 때문에 팔릴 거야 라는 이유가 있을 때 제품을 소싱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시장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첫 번째, 계획 없이 방문한다. 두 번째, 비싼 돈 주고 투어 신청한다. 세 번째는 원가만 보고 판단한다. 네 번째는 최소 구매 수량을 확인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한국의 경쟁자를 확인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는 샘플 없이 발주한다. 일곱 번째는 팔릴 이유를 찾아야 한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제품이 한국에 오면 얼마 정도의 원가 계산이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찾았는지 알려봐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